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민주당의 무공천으로 관심이 집중된 국민의힘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경선은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에 맞설 상대 후보도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 경선 후보자는 정우택, 윤갑근, 김기훈 3명으로 결정됐습니다. 경선은 10일 목요일 딱 하루 실시됩니다. 국민 여론조사 50%에 책임당원 투표 50%를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경선이 결정되자 3명의 후보는 당원 1,800여 명과 상당구 유권자들에게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상대적으로 늦게 선거에 뛰어든 김기훈 변호사도 청주 원도심 고도제한 철회 등 공약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공관위 내부에서 전략공천 문제가 논의된 것은 저도 듣긴 들었으나 대다수의 공관위원들이 공정한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와 대결할 첫 완주 의사를 밝힌 상대 후보도 나타났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 출마했던 안창현 전 국민의당 서원 지역위원장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치개혁을 앞에 걸고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진정으로 우리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다. 정의당은 여전히 범진보 진영 후보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오는 13일과 14일 이틀간입니다. 극적인 변수가 없는 한 국민의힘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라는 관측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북교육청이 발주한 관급자재를 특정 업체에 연결해주고 중간에서 돈을 챙긴 50대 브로커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4억 원이 넘다 보니 사건의 실체에 관심이 모아지는데 브로커 구속으로 검찰 수사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충북교육청 관급자재 납품 알선 비리 사건과 관련해 50대 건설업자 A씨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당시 교육청 재무과 소속 공무원과의 친분을 앞세워 교육청이나 산하교육지원청이 발주한 관급자재 사업을 특정 업체와 연결시켜줬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45차례에 걸쳐 A씨가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만 4억 원을 넘습니다. 특히 A씨는 비공개 자료인 교육청의 가격 비교표를 입수해 다른 업체에 비해 낮은 금액을 제시할 수 있는 업체들을 직접 물색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청탁하고 금품을 수수한 A씨의 알선 행위는 공공기관 조달 행정의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판시하며 징역 1년 10월에 4억 457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 범위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A씨와 교육청 직원을 연결시켜준 것으로 알려진 김병우 교육감 캠프 출신의 B씨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이번 판결로 수사의 속도가 붙을 전망이며 사업 자금 흐름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청주의 한 시민사회단체가 김 교육감을 배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김병우 교육감 측은 고발인 등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주의 한 대형마트의 반대로 충주시가 추진하는 스마트 버스 정류장 조성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마트 앞편도 2차로에 유턴 차선을 만들어달라는 황당한 요구에 오는 3월까지 선보이려 했던 스마트 정류장은 아직 설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시가 도내 최초로 추진하는 스마트 버스 정류장 예정지입니다. 스마트 버스 정류장은 냉난방은 물론 공공 와이파이, 유무선 충전기와 공기 살균기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미래형 버스 정류장입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18억 원을 지원받아 오는 3월까지 충주시 내 18곳에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벌써 몇 달째 설계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충주점에서 토지 사용 승낙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의원들과도 한번 전체 간담회도 열고 했는데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유턴을 자꾸 요구를 하니까 그것이 이제 허락되지 않는 한은 안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하지만 이마트 앞 도로는 편도 2차로로 유턴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이마트 측의 계속된 요구에 충주경찰서에서 심의를 했지만 이마저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유턴 차선을 빌미로 계속해서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시에다가. 그래서 여기서 승강장을 설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거기서 반대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취재가 시작되자 이마트 측은 몇 달째 끌어오던 스마트 버스 정류장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충주시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혀왔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항공기 소음 피해를 입은 청주공항 인근 주민에게 군 당국이 3억 7,3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환경당국의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환경부 소속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피해 주민들이 공군을 상대로 낸 피해 배상에 대해 소음 단위가 80웨클 이상 지역 실거주자 중 다른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받은 주민을 제외한 518명의 정신적 피해 개연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정은 환경당국이 군 항공기 소음 피해를 인정한 첫 사례로 주민 2,400여 명이 2016년 1월에서 3년간 피해분에 대해 배상을 요구한 건입니다. 충청북도가 오는 2026년 오송 세계 철도 산업 엑스포 개최를 목표로 타당성 조사와 연구 용역을 추진합니다. 국내 유일 고속철도 분기점인 오송을 철도 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고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도는 이달 중 운영 방향과 관리 계획 등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충북 오송은 철도 종합 시험선로와 무가선 트램, 시험선 등 국내 최대 철도 R&D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흥덕보건소가 다음 달부터 옛 흥덕구청사로 자리를 옮깁니다. 흥덕보건소가 신축되는 약 6년간 임시청사로 사용하는 건데 주민 편의를 높이고 업무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1,000명 가까이 이용하고 있는 청주시 흥덕보건소 선별진료소입니다. 흥덕보건소 이전 계획에 따라 선별진료소는 다음 달 2일, 본관동은 다음 달 7일 대농지구 옛 흥덕구청사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곳 선별진료소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오는 27일까지 정상 운영하고 28일부터 이틀간 이전 작업을 실시합니다. 당초 옛 흥덕구청사를 개보수해 사용하려 했지만 신축이 더 효율적이라고 진단한 겁니다. 리모델링임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사업비가 들고요. 그리고 미래 보건 기능 강화를 위해서 신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흥덕보건소 신축까지 예상 소요 기간은 약 6년. 이 기간 임시청사로 옮기기로 한 건 주민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임시청사로 사용할 옛 흥덕구청사는 기존 면적보다 3배 이상 넓습니다. 또 흥덕보건소가 분리된 강서보건지소는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 임차 건물에 들어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오는 7월 이전해올 계획입니다. 청주 흥덕보건소 신축 사업은 이르면 2024년 말 6,000제곱미터 규모로 착공될 예정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골목 상권은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무인 시스템과 상권 특색을 살린 아이디어를 접목한 경험형 스마트 슈퍼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무인 시스템으로 통합된 경험형 스마트 슈퍼 청주 1호점입니다. 물건을 골라 셀프 계산대를 이용하는 비대면 방식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효과적이어서 소비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그 비대면 사회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사람들하고 접촉을 안 해서 좋은 것 같고요. 실제 사용을 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전과 보안을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출입 인증을 하고 CCTV로 24시간 관리합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술과 담배는 업주가 근무하는 일정 시간에만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무인 인증 시스템으로 돌아갔을 때는 술과 담배를 팔 수가 없는데
성인 인증 시스템이라는 거가 개발돼 갖고 도입이 된다면 참 좋은 무인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상권별 특색에 맞는 아이디어를 접목한 경험형 코너도 설치했습니다. 1호점은 인근에 1인 가구가 많은 골목 상권인점을 고려해 커피와 후식 무인 판매기를 설치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의 150곳에 경험형 스마트 슈퍼 설치를 지원하는 한편 결제와 보안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그냥 올려놓기만 해도 충전이 되는 무선 충전 거치대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더운 바람이 나오는 송풍구 앞에 충전 거치대를 설치하면 충전 시간이 3배 가까이나 느려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최근 판매량이 급증한 송풍구에 꽂는 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 운전 중에도 스마트폰이 잘 보이고 케이블을 직접 꽂지 않아도 충전할 수 있어 많은 운전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전도 되고 이제 거치대로서 이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제 급한 연락이 왔을 때 핸드폰 보기도 유용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 10개 제품을 비교 시험했습니다. 그 결과 겨울철 히터가 작동하면 충전 시간이 2.8배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온인 20도에서 스마트폰을 완전히 방전시킨 뒤 완충되는 시간을 보면 2시간 15분부터 2시간 29분 정도로 차이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30도 이상 고온에서는 4시간 30분에서 최대 6시간 13분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동과 충격 시험을 통해 따진 거치 안정성에서는 모든 제품이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자동 그립을 10초 간격으로 반복시켜 내구성을 살펴본 결과에서도 전 제품이 만회를 작동해도 이상이 없었고 전자파 발생량도 기준을 충족해 안전성 문제도 없었습니다. 겨울철에는 대시보드에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히터 바람을 아래로 조절하는 등 온도가 낮은 환경에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스마트폰 케이스 안에 카드가 있거나 그립링 등 전도성 물질이 붙어 있다면 충전할 때 발열돼 제품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다음 달 9일 20대 대선과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13일까지 거소투표 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적 장애로 거동할 수 없거나 병원이나 요양소, 구치소 등에 머문 경우 투표 당일 선박에서 생활하는 선원 등은 오늘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를 위한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소투표 신고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제천시가 전국 4번째이자 충북 최초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제천에 주민등록을 둔 만 9세에서 18세 청소년으로 연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제천시는 오는 2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청주권 주요 8개 교차로에서 옐로존 위반 행위, 즉 교차로 꼬리 물기를 단속한 결과 6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옐로존은 교차로 내 꼬리 물기를 방지하기 위한 정차 금지 지대로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 내 정차가 예상되면 진입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또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충북교육청이 어제 3월 1일자 유초 중등학교의 교장, 교감, 교육 전문 직원 등 2,30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본청 교육국장에는 이광우 청주교육지원청 교육국장, 단재교육연수원장의 김상열 음성교육장, 충주교육장의 배승희 국원초등학교장, 음성교육장의 이영정 충북예고교장이 기용됐습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